네, 특이점 오늘도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마이크론 실적 발표의 여파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29% 하락하고 2,784포인트, 코스닥은 0.41%, 838포인트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됐다. 코스피 안에서 라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여기서 이 수급을 갖고 들어온 섹터는 우리는 어떤 뷰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오늘은 좀 색다르게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죠. 조기준 매니저가 오늘까지 딱 쉬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제 화목팀 이가람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와 둘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짧게 앉으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 색다른데요. 좋아요. 네. 뭔가 색다른데요? 네,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건 뭐예요, 김웅태 매니저님? 우리 조기진 매니저님 휴가 푹 쉬다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가운데 원래 이 조기준 매니저님 자리인데 오늘만 제가 가운데에서 이제 이가람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와 함께 또 가까우니까 또 다양한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도 왠지 나올 것 같고 네, 제가 진짜 그동안 멀리 있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제가 앞에서 와,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다.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좋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앉으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천천히 하세요. 자,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도 사실 계속 좋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오늘 좀 장 열릴 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밀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장 열려 나게 되면 지금 미국 금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침에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당연히 매도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예. 실제로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선물 매도가 1조 3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시장이 반등 나오나 싶다가도 밀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맞아요. 결국 이제 선물도 약간 돌려놨고 현물 쪽에서의 매수가 좀 많이 붙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일단 자동차 쪽도 있었고 그건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외국인 들어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 차트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띄워놓은 차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차트인 거고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두 번째 있는 거는 외국인들의 보유 금액인 거고요. 세 번째 있는 거는 달러 원 환율입니다. 보시면 지금 계속 연초부터 작년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자체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게 국내 지수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동향에 따라서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모습인 거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만 코스피가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원 환율도 지금 거의 고점까지 찍어놓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전에 하단 찍었을 때 자리가 지금 달러 환율의 가장 고가였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거의 다 온 상태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 달러와 환율이 고가에 있었을 때 사버리다 보니까 달러가 내려왔을 때 결국 외국인들은 주시로도 먹고 환차익도 봤던 게 요 당시였어요. 근데 지금도 보게 되면 달러와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국내 이슈가 아니고 일본 쪽과 유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런 환율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건 실제로 이제 얼만큼 들어왔느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지금 이 자금이 단기 자금이 아닌 것 같은 게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부터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굉장히 강력한 롱머니가 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롱머니 때문에 기계 호흡을 가지고서 자기네가 원하는 비중을 채울 때까지 기계적으로 그냥 사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 아래에 있는 차가를 산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던 6월 13일 이후부터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만 들어간 금액대가 무려 3조 원이고요. 예. 그 아래 하이닉스가 3,600억이고 그 아래는 기아와 자동차 두 개 합치면은 요것도 거의 3천억대, 거의 4천억 가깝게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 외국인 자금 때문에 올라간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코스피를 제외한 요 종목들 빼놓고 보게 되면 대부분 외국인 매수가 없어서 결국 지수에 따라서 결국 한국을 사기 위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일반 본주가 올라가기보다는
우선주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갔던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일반 자동차보다도 우선주가 맞아요. 배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매력이 큽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오늘 또 리포트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주면서 배당주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보시는 사치처럼 배당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주주 관련해서 네.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고 배당 확대가 이제 인도 IPO 전후로 해서 한 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도 IPO 끝나고 나게 되면 내년에 주주 환원을 더 할 텐데 결국 자사주 매입 이외에 배당을 노려본다면 이렇게 우선주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가격 대비 얼만큼 매력도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그중 굉장히 네 번째 저점을 맞은 상태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매력도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에서 일반 본주 외에도 우선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럼 이제 자동차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8월 달 인베스터 데이 앞두고서는 네.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본 자료인데 외국인들의 지분율 맥스가 앞으로도 6%대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자동차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들은 밀린다면 한 번 더 기회에 대한 모습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오늘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 29만 8천 원. 와, 30만 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와, 이 또한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김우태 매니저님과는 함께 오늘 수급 이슈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수급 이슈를 체크하면은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걸 중점으로 매수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맞아요. 최근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매수를 했는지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거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오늘 최근 들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순매수했던 가격들이고 혹시 제 거 띄워드릴 수 있나요? 네. 네, 천천히 한번 나올 겁니다. 예. 제 거 보시면은요. 지금 어떤 거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매매 동향을 보고 있어요. 매매 동향? 네, 외국인의 예, 매매 그렇죠. 동향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순 매수했던 거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순 매도했던 이틀간의 수급 분석인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첫 번째로 살 수 있는 종목을 본다면 삼성전자 첫 번째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로닉 그리고 삼성전기, 현대차, LG전자, 하이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아모레퍼시피 화장품들을 샀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오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그렇죠. 샀고 삼양식품, 식품주들도 사고 꾸준하게 사고 있고요. CJ제일제당, 기아, 현대차우, 효성중공 이런 쪽으로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오늘 그렇죠. 전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생명에는 이제 배당 노려서 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매도 추세를 보게 되면 삼성 SDI,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팔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 에코프로 머티, 2차전지 지금 팔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더 좀 비주얼 LNF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SKC라든지 LG 화학 이런 네. 강원랜드 이런 종목을 팔았는데 지금 이렇게 종목을 나열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딱 감이 와야 됩니다. 뭐냐면은 실적. 실적으로 가고 실적이 있구나.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나 2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을 지금적으로 담아내고 어허. 있고요.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아지고 있고 이번 2분기도 안 좋아지고 있는 특히나 2차전지. 제약바이오는 실적을 말할 것도 없죠. 그래도 안 좋은 모습이고 그렇다고 하면 코스닥은 어떻게 또 벗을까 봤을 때 마찬가지로 재룡전기, 실링콘트 화장품 사고 있고요. 테스, 워트 반도체 이런 쪽 사고 있고요. 비올 화장품이죠. HB솔루션 유리기판과 반도체 쪽, 동국제약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카페24 이런 쪽으로 또 매수하고 있고 매도 부분은 HLB 역시 악재 받아서 매도하고 있고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로 삼청단 제약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와서 이제 고점에서 눌려 있는 애들 이런 알테오젠 이제 고점까지 올라와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나오는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 BM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그렇군요.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월까지는 이제 1분기 실적 대비 실적 장세가 강했고 4월 중순부터 6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테마 장세였죠. 화장품, K뷰티, K푸드,
그다음에 뭐 전력 설비 이런 쪽에 대한 테마 수급이 붙다 보니까는 이제 6월이 끝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8월에 발표가 되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실적 싸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이제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시장이 워낙에 또 사실 힘든 장은 맞아요. 힘든 네. 장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서 잘 분석을 해줬는데 저점을 찍고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이제 바닥을 이제 막 찍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장세가 강한 종목들이 올라온다라면은 턴어라운드 하겠지만 다만 아쉬운 거는 2차 전지가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코스닥이 턴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유지해주면서 중소형주 위주에 대한 실적 강한 종목들이 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우태 매니저와 함께 오늘 좀 수급 이슈들, 실적 장세를 확실히 대비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 첫 번째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론 이야기 리뷰를 좀 같이 해봐야겠죠. 기대가 아무래도 좀 컸던 걸까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은 프리시장에서 이제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그 영향이 국내 반도체에 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도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에 마이크론 실적 해석을 좀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굳이 떨어질 일인가라고 하는 해석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약 후광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 내일 시장 반도체 섹터 어떻게 움직일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자,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시외 거래에서 이렇게 7%나 빠질 일이 됐습니까? 그렇죠.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발표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마이크론도 잘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잘 나와줬는데 중요한 거는 약간 심리적인 게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 들어보게 되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저번 달부터 해서 그동안 이제 컨퍼런스 콜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HBM 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 거고 앞으로 더 내년도에는 또 이만큼 벌 거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다 이미 저번 달부터 많이 공개를 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얼마 전부터 약간 고점 찍고 내려온 다음에 차트가 조금 깨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전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설명을 했어도 이번 달 되게 되면 더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 더 올라갔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저번 달하고 뭐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HBM 가지고서 물론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던 마이크론 쪽에서의 기대감은 결국 HBM 관련해서 증설을 잘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HBM 가지고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느냐 지금 판매에 대한 것들 예약 판매 다 끝났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뿐만 아니고 실제로 물량이 나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는데 예상보다는 그 나가는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뭔가 많이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컨센 정도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지금 가이던스가 이만큼이라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딱 거기에 부합하는 것 정도만 하다 보니까 그 마이크론이 아직은 수율이 안 잡혔구나가 되면서 마이크론 텔코즈가 밀렸었고 그 영향으로 이제 국내를 봤을 때 이제 국내 종목들도 약간 밀렸습니다. 아침에 특히 이제 SK 쪽에서 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4%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이거를 다 올리면서 끝냈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올리면서 외국인 롱머니가 더 들어왔던 영향도 물론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샀을 때의 그 핑계거리를 찾아본다면 마이크론이 아직 그 점유율상 봤을 때 수율이 아직 안 잡힌 것 같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아직은 마이크론도 안 되고 삼성전자도 안 되면 엔비디아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 HBM 물량은 아직도 하이닉스밖에 만드는 데가 없구나가 되는 거라서 하이닉스가 결국 또다시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그렇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 SSD가 너무 잘 나갔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보다도 더 많이 아마 물량이 나갔을 것 같은 데가 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이크론 쪽이 생각보다 잘 안 됐다라는 평가를 국내에서 내리면서 결국 외국인들은 그러면 일단 하이닉스를 사자.
돼서 하이닉스에 대한 저가면서 들어간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어닝서프도 노려볼 수 있겠느냐 아니겠느냐,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이 없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과연 언제까지 사서 주가를 어디까지 올릴까? 이전에 HBM 이슈로 올라갔던 게 84,000원, 5,000, 6,000원대인데 많이 올라가면 여기일 것 같고요. 근데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를 통하는 뭔가 재료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약간 지키는 자리에서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슈거리가 HBM이 이슈가 죽어버리면 삼성전자가 레거시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직은 HBM이 저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는 결국 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서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어디까지 과연 가이던스를 전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오늘이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가를 거의 이제 약보합권으로 끌어올린 상태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도 마이크론이 프리시장에서 5.8% 하락 중이고요. 대신에 TSMC는 프리시장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님이 얘기해 준 거는 여기서 대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와 TSMC는 살아남고 있다. 그렇죠, 같은 거니까요. 예, 그런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우태 매니저님, 지금 네. 우리는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면서 네. 지금 해석은 이거잖아요. 마이크론 실적 부합하게 나왔다. 컨센에 부합하게 나왔는데, 그런데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같은 의미에서 네.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것 아닐까?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 아닐까? 이런 좀 걱정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늘 마이크론이 좀 얻어맞았으니까 이게 상관이 없나?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상관이 없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오늘 시장에서 봐왔듯이 그 정도로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서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얼만큼 잘 버텼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과는 거의 무관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건데, 예. JP모건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를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어. 130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번 24년 분기부터 25년도까지, 물론 HBM의 수요가 너무나 증가됐지만은 거기에 기대치를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 하반기에서는 좀 못 미칠 거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모습을 나오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따라서 디램이라든지 랜드 가격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되고 있고, 지금이야 아직은 뭐 실상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이 랜드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반 계속적으로 상승 가면은 수요도 증가될 거고, 공급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또 한번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이번에 가이던스가 조금 낮게 나왔던 거 보지 실질적으로 까보면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측면에서는 일단적으로는 첫 번째 가이던스 자체에서는 악재적으로 반영했지만은, 이게 오늘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를 오픈했을 때, 시장을 오픈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내일 시장에도 우리나라 반도체도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론 때문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또 거기에 맞춰서 기대치를 맞춰야 되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디 뭐 누가 좋으면 거기 따라가고 누가 나쁘면 거기 따라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그냥 올곳 줄곧 방향처럼 SK 하이닉스가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잡고 보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네.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항상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풍향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들 마이크론을 보는 눈이 높아졌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는 눈도 올라갔다. 근데 이거에 미달하는 수치가 또 나와버리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눈높이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걱정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권사들을 한번 제가 쫙 한번 정리를 해와봤거든요. 삼성전자가 7.9조에서 8.4조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요, 제일 좀 짜게 본 데가 4.8조가 있고요. 이걸 빼면은 5.5조에서 5.8조가 좀 평균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눈높이,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와 김웅태 매니저님이 보는 눈높이는 어떨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매니저님은 좀 부합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하이닉스는 잘하면 이번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가이던스 상단을 넘어서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거의 한 6조대 가깝게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조금 삼성은 사실 서프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서프보다는 삼성전자는 컨셉 부합이 나오면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HBM 자체가 아직 없고, 그다음에 물론 뭐 이번에는 뭐 얘기 돌리는 거 상황에서는 아직 뭐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뭐 월 매출로 해서 샘플 나간 것들도 매출로 찍어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정도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 뭐 샘플 나가봐야 어차피 물량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크게 영향 안 받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SSD 쪽이 좀 잘 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뭔가 삼성전자가 일반 디램 같은 경우도 공정 변화가 다 뭔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보여지는 게 많아서 저는 삼성전자는 사실 2분기 실적 발표는 좀 까봐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좀 보수로 보고 싶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컴퓨터 화면을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요. 네. 이게 그 에마 머프,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이닉스가 HB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머프, 그러니까 결국 소재 수입량인데요. 지금 갑자기 급증한 게 4월 달, 5월 달에 엄청나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때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한테 나갈 물량이 있었고, 예. 마이크론이 잘 되게 되면 마이크론한테 나갈 물량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못 들어온 거 알고 있었고 마이크론이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 한 곳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한테 너네 물량을 좀 더 찍어달라, 그런 요청이 한번 왔었어요. 그게 4월,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나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하이닉스는 다른 거는 거의 만들지도 못하고 이 HBM만 거의 몰두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환율까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로 약간 좀 수혜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SSD가 잘 됐다라고 했는데, 하이닉스 또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렇죠. 상태로 알려지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는 조심스럽게 서프라이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은 좀 보수적인 관점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 삼성 이야기는 아니고 이가람 매니저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람 매니저님 살 그만 빼세요. 멋지긴 합니다. 이라고 최근에 다이어트 좀 하셨나요? 다이어트를 좀 하긴 했는데 조금 더 빼야 되지 않을까.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채팅창 분위기를 보니까. 네, 근데 아닙니다. 부끄러우신가 봐요. 네, 상당히 다시 삼성 이야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좀 보수적으로 삼성전자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 기억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그때 컨센서스가 5.8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6.6조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근데 보는 눈이 왜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있어요. 지금 문제는 제가 소재 업체들하고 좀 통화도 많이 해보고, 네. 좀 얼마 전에도 만나고 오고 했는데, 제가 좀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그 생산하는 양을 늘리면서 일반 쪽에 대해 제품에 대한 물량 자체를 많이 찍은 걸로 하기 위해서 네. 좀 소재 기업들한테 물량을 땡겨왔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동률이 정말 업황이 좋아져서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 가동률 관련된 거는 잘하면 2분기가 만약에 서퍼 나온다라고 한들 2분기가 잘하면 피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빠르게 뭔가 HBM 쪽으로 진입이 되지 않는 이상 2분기가 잘하면 고점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소재 기업들 자체도 사실 되게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2분기가 피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기업, 물론 여러 기업이 아닙니다. 한 기업에서 되게 좋게 보고 있던 기업이 있었는데, 한 기업에서 근데 삼성이 1, 2분기 때 물량은 다 가져가서 하반기 때 물량은 잘하면 줄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결국은 이제 HBM을 이외에 한 나머지 쪽이 많이 업황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삼성의 물량을 땡겨갔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낸드 쪽, 이 SSD 쪽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쪽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에서 좀 어느 정도 한 업체를 좀 땡겨간 게 1, 2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피크, 고점에 대한
우려는 좀 해볼 수 있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이렇게 밴드 라인을 제가 구성을 좀 네. 해봤는데 이가람 매니저는 SK하이닉스는 어닝서프다. 삼전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삼성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어떤 포인트에서 그럴까요? 일단은- 1분기도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1분기도 좋았고 네. 2분기도 당연히 좋을 거고 랜드 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랜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면서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게 사실 이게 다음 달 5일이잖아요. 그렇죠. 5일날 발표되는데 뚜껑을 까봐야 돼요. 이제 이게 다들 증권사마다 내놓는 이제 기준치가 다 다릅니다. 어디에서는 5조, 어디에서는 3조, 또 다 달라요. FM 가이드는 또 8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8조라고 치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6조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다음 달 5일날 잠정 실적을 까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같이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 발표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봐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대비해서 이번에 2분기, 4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7조 원 이상에 대한 수익을 또 개선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1분기하고 비교한 것보다도 거의 한 60% 이상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전망치를 좀 높게 잡아도 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너무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가지고 이제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디램도 있고 뭐 랜드 플래시 가격들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HBM에 대한 가격들도 올라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램 가격이 이제 1분기 실적부터 워낙에 또 이제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했으니까는 2분기 실적도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럼 김우태 매니저님이 바라봤을 때는 중심의 코어가 지금 HBM인가요? 아니면 삼전을 끌어올리는 거는 역시나 레거시다. 내 것이죠. 레거시다. 네. 그런데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 보면은 지금 마이크론도 HBM을 되게 열심히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한된 캐파 안에서 기존에 디램 만들던 거를 지금 HBM에 몰아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디램, 레거시 디램이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 업황이 좀 타이트하다라는 해석이 오늘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디램이 더 늘어나기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생산량은 피를 그대로, 먼저 올려서. 그래 놓는다 하더라도 뭐 큰 변화는 없이 뭐 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는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제가 뭐 이게 매출액이 전망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지.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딱 꼽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전망치를 그냥 우리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줄곧 잘해왔듯이 지금에 네. 대해서 크게 악재를 반영한 데 없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HBM을 일단 엔비디아에게 아직 납품하지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쪽에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이제 디램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또 디램 가격을 15에서 30%를 올린다. P를 더 올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좋은 또 가이던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를 이가람 매니저님한테도 물어보고 싶긴 합니다. 제가 김우태 매니저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HBM만 올라가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항상 봐왔던 거 올라가는 놈만 올라가는 장세. 그렇죠. 사실 이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진짜 반도체 슈퍼 사이클 레거시가 올라가야 진짜 다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레거시 디램의 상승 반전을 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와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니까 이러고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저도 아직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어제 올라온 건 보더라도 뭐 지금 삼성전자에서 낸드 가격과 디램 가격 다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얘기는 가격을 올려서 협상 잘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돼요. 그거는 정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더 좋아지는 건데 대신에 이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소재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DDR5된 기대이 거의 컸었는데 불구하고 서버 쪽으로 아예 엄청나게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 있고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HBM이 사이클이 끝나고 난 다음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하이닉스는 HBM에 완전 지금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라인을 지금 돌릴 수 있는 라인을 다 바꿔서 HBM으로 바꿔놓고 있고 하이닉스가 뭔가 다른 걸로 바꾸려고 했던 라인조차도 엔비디아가 요청을 해가지고 못 바꾸고 HBM 갔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 같은 약 기회라 볼 수 있는 거는 하반기에 약간 전망치입니다. 이것도 전망치입니다만 AI PC가 잘 된다. 라고 하게 됐을 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PC에 대한 수요 증가가 커진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때는 이제 일반 레거시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는 HBM 쪽 이외에도 다른 쪽의 라인이 이미 다 구성이 되어져 있고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가 모든 물량을 다 받아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가장 많은 수혜 보는 거는 그때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만약에 엔비디아까지 뚫은 상태에서 하반기나 내년 초에 레거시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내년도에 진짜 엔비디아만 뚫었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그냥 사야 되는 게 내년까지 레거시에다가 HL까지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이제 레거시가 올라가기 위해선 교체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아직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레거시 쪽은 소재 쪽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다만 장비는 달라요. 장비는 전공정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 HBM 쪽 후공정에서도 HBM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 쪽에 들어가는 기업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쪽 애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회복기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자가 잘 된다면 그렇죠. 됩니다. 네. 삼성전자를 보니까 딱 드는 속담이 구슬도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맞아요, 모멘텀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하나로 관통하려고 하면은 역시나 엔비디아 모멘텀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는 인텍 플러스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시간외에서 인텍 플러스에 엄청난 호재가 있었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이제 바로 그 공정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뭐 시간외에서 바로 상한가에 갔고 내일 시장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세계 최대 파운드리라고만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인텔이냐, 엔비디아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면 어디죠? 엔비디아 아닙니까? 아니죠. 세계파 TSMC. 그렇죠. TSMC죠. 네, 제가 요새 맨날 엔비디아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이게 붙어버렸어요. 포커스를 엔비디아 HBM에 맞추니까는 네. 이게 참 주식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요. 요새는 뭐 HBM 아니면은 사실 뭐 주식이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예, 엔비디아가 아니고 아무래도 TSMC겠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거 제가 얘기하면은 예, 그렇죠. 기사에는 일단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전 당연히 TSMC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면 여기에도 막 채팅창에 보면 인텔일 수도 있다. 이런 근데 왜 얘기가 A사라고 있더라고요. 했을까요? T사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니까요. 네. 항상 뭐 ABC 이렇게 붙이니까 그렇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와 관련해서 내일도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얼마 전 이오테크닉스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주가는 별로 못 갔어요, 그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내일이 고점이다 봅니다. 아, 네. 예. 단기적인 이슈로 시간에서 강한 흐름 보려고 상승을 했지만 네. 물론 이제 호재는 맞아요. 호재는 많은데 이게 업황 자체를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일단 다 거두절미하고 차트 흐름만 보고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인텔 플러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참 길게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보유하신 분도 아마 진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진짜 아픈 손가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4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버티기 정말 힘든 장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인텔 플러스도 물론 이 HBM에 대해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HPSP하고 동일하게 또 그런 자리에 똑같이 4월부터 고점 찍고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평선을 깨지 못하고 있는 내일 아마 뭐 올라온다 하더라도 강한 장대 양봉을 그려놓겠죠. 그려놓는다 하더라도 추세를 아직까지 전환시킬 만한 큰 모멘텀에 대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려서 횡보하는 자리가 며칠 더 나와야지만이 이제는 물량 간수를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점 상한가를 들어가면은 그때는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내일 시초가에서 플러스 한 10에서 15%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세를 다시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량 간수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력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이슈로서 일부러 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물량 간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패턴을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모자른 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 보니까는 일단은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빨리 털어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인텍플러스도 사실 올해 초 한 2월에서 3월쯤에 주가가 그때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주 큰 호재가 그만큼 갈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반대예요. 인텍플러스는 이제 시작이다. 두 분 오늘 있습니다. 뷰가 완전 다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텍플러스가 사업부가 4가지가 있는데요. 네. 4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사업부에서 이 지금 A사라고 하는 거는 대만에 있는 회사가 될 것 같고 네. 그 대만에 있는 이제 T사가 될 텐데 사실 이거는 뭐 TSMC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주총에 나왔던 얘기예요. 네. 주총에서 공개가 된 건데 아하. 그 기사도 이미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저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렇군요. 시장에서는 야, 이거 통과 안 된 거 아니야? 뭐 지금도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뭔가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띄워놓은 홈페이지가 이제 인텍플러스의 홈페이지인데요. 요거 잠깐 보게 되면요. 사업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부가 후공정 외관 검사가 있고, 이 사업부가 반도체 미드엔드 외관 검사, 그다음에 3사업부가 이제 디스플레이 외관 검사랑 2차 전지가 있고 4사업부가 다른 건데 지금 1, 2사업부가 지금 TSMC의 데모가 들어갔고 테스트가 끝났고 그중에 이제 한 사업부에서 이번에 이제 범프 검사가 통과가 된 건데 지금 발주만 남아서 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발주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더 우려감을 가져서 주가가 내려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HBM 이슈가 없었을 때 가격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TSMC 쪽 들어간다는 게 하나가 있고 발주가 나오게 되면 TSMC 들었다는 얘기는 TSMC의 고객사, 다른 고객사들도 지금 인텍플러스의 제품을 쓸 수 있다가 돼요. 굉장히 큰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다 플러스로 지금 다른 사업부에서도 데모가 하반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TSMC에 2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하반기에는 인텔 관련해서도 발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텔이 이제 아마 하반기에 증설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주가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SK 쪽으로도 이제 디램 모듈 관련 검사기가 있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재료들이 오늘처럼 하나하나 이제 나타나게 되면 결국 이제 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직 수주를 받아놓고 납기가 다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배터리 쪽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빠르면 원래 내년 정도나 올 말에 매출액으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은 시기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인텍플러스도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되는 거에다가 재료가 붙는 거기 때문에 그 인텍플러스는 밀릴 때마다 이제부터는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좀 매수 관점에서 분할로 좀 모아놓고 좀 끌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가란 매니저님 말씀하는 게 맞지만 네. 실적 모멘텀을 봤을 때 실적? 거기에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이런 이슈는 아니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일단은 뭐 두고 보겠습니다. 네, 저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워낙 빠졌어가지고 빠져서 매수하기 좋은 기업인데 기저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텍플러스에 대한 이슈 확실하게 좀 다뤄봤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종목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야기 종합을 해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맞다는 건 있는데 당장 내일 그리고 다음 주 7월 초까지 좀 어떤 흐름을 있어야 될지 거기서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좀 궁금하시는데요. 어디를 보는 게 좋아요,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이제 하반기를 볼 수 있는 종목군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빨리 본다면 2분기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 보면 좋은데 네. 지금에서 하반기에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저는 하이닉스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거 외에 또 쬐끈한 소부장을 본다면 화요일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TS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TS가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 좀 밀렸는데요. 최근 나온 공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좀 공시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자사주 처분을 54억 원 정도로 했다라는 게 떴는데 이 자사주 처분 자체가 뭐였냐면 임원진들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인수를 한 거예요. 결국 이제 자기 돈을 써가지고 자사주를 가져간 건데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 무이자로 대출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자사주를 주겠다, 사가라라고 하는데 회사가 안 좋으면 안 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 돈이 없는데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무이자 해줄게. 오, 무이자. 사가 했더니 그래 사야겠다 해놓고 예. 이제 임원진들이 막 3억, 오. 1억 5천 이렇게 또 다 나왔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라서 그럼 지금 자리가 이제 하반기로 봤을 때 결국 이제 낸드가 좀 올라오니까 프로버카드가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SK 쪽으로 디램 HBM용 프로버카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찍히는 구간으로 본다면 지금 자리도 굉장히 저가면서 하기에 좋은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TSE 들어봤고요. 김웅태 매니저님은요? 저도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워트. 워트. 네. 두 개 다 화요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들 두 개 다 잘 갔습니다. 네. 어제. 오늘은 뭐 조정을 받았지만은 예. 뭐 아직은 더 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그럼요. 예. 워트 뭐 장비업자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 제가 DI도 말씀드렸는데 DI도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나서 한번 내려왔거든요. 그럼 뭐 DI도 보지만 한 번 더 본다라면 이번에 좀 색다르게 CXL. 네, 그래서 전 네오셈. CXL. 네오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셈도 이제 CXL 2.0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 상용화 단계에서는 약간 좀 CPU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DDR5가 아직은 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는 이제 CXL 2.0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좀 너무 고사양이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능력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네오셈도 이제 삼성 쪽에다가 납품하는 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네오셈 같은 경우도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론 HBM이 좋다라는 건 알지만 너무 HBM에 치중 두지 말고 후속주로 나올 수 그렇죠. 있는 앞으로 26년이면은 HBM이 CXL에다 한번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내년부터 일단 내년 초 일단 내달 초부터 이제 새로운 장비가 양산되는 게 네오셈인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본다라면 내년도까지 본다라면은 네. 이제 CXL도 한번은 관심 있게는 좀 보자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CX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워트까지 해봤는데 두 분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빠졌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이오테크닉스나 테크빅은 5에서 8%또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뭐 인터플렉스도 오늘 2% 상승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죽은 종목들 말고 오늘 같은 날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좋죠? 네, 좋게 봅니다. 단답이네요. 네. 아니 뭔가 좀 구분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오 이런 같은 친구들이 더 가지 않을까. 더 갈 수 있는데 예. 약간 좀 종목마다 굉장히 좀 차별화가 좀 심한 날인 거라서 일단 약간 이오만 좀 놓고 본다면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기술적 자리에서도 네.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었고 그다음에 지금 차트 봤을 때 지금 매물대로 보더라도 올해 매물대를 보게 되면 지금 딱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하단 자리였었거든요. 하단 자리에다가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깨인 적이 없는 장기 평선 자리까지 온 거라서 기술적 반등을 준 게 좀 있었고 이 종목 또한 이제 TSMC 쪽이랑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나올 재료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을 좀 제한시킨 게 아니었을까라고 본다면 지금이 또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김용태 매니저님도 단답으로 대답하실 건가요? 그걸 안 물어보겠습니다. 테크인인데 예. 저도 강심장이거든요. 네. 저도 막 고점 있는 거 막 때려 박으면서 그쵸, 막 이제 그쵸. 들어가는 건데 테크닉은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힘들겠다. 테크닉은 저보다 더 강한 네. 강심장이 들어야지 가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올랐던 종목들, 오늘 좀 하락했던 종목들 비교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자, 두 번째 특이점은 바로 이제 전력 수요, 전선주, 그리고 이제 변압기 관련주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변압기가 살아나서 이제 2차 상승,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당연히 뭐 이제 담당 일진이 김웅태 매니저님이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다시 한번 그동안 좀 방전됐던 피카츄 다시 충전됐습니까? 네, 이제 충분했습니다. 저 이번 상승은 연속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막 전반전이 끝나고 그동안에 이제 휴식기를 후반전. 거쳤기 때문에 예. 이제는 후반전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걸 또 입 아프게 또 얘기했지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조정 나올 거다. 그게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 2차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생명전기였습니다. 예. 저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틀 전에 팔았고 네. 내리면 사겠다라고 했는데 내리는 가격을 안 줬습니다. 예.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예. 물론 내리면 사겠지만은
지금 이 1차적으로서 변압기 수요가 증가됐던 거는 미국 시장이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고 또 미국에 대한 이제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수요 때문에 4월 달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올라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매물벽이 쌓이다 보니까 조정을 나왔는데 이번에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 나오는 시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미국향에 대한 매출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대규모 이제 확장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포커스를 중점을 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나거든요. 거기에 또 중점적으로 세명전기가 수주 계약을 따올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금구류 개발이 지금은 이제 뭐 양산을 하진 않았지만 설계부터 계획하고 설계부터 이제 생산까지 나오는 게 세명전기가 하다 보니까 세명전기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다 상승했다. 어제는 대원전선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그쵸? 오늘은 세명전기에 대한 이슈로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고 그 외쪽으로서 실적을 바탕에 되는 대한전선까지도 오늘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로닉 그렇죠. 뭐 오늘 제가 앞서 5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재룡전기가 9만 원을 찍었어요. 예. 신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을 준비할 시기니까는 잘 선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미국 인프라는 기존에 깔려 있는 모멘텀으로 보고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도 이제 변압기들 전선이 쫙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를 가지고 후반전을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근데 미국이 땅이 크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들어가는 설비량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설비량 상당히 이 차이가 클 것 같은데. 네. 이 미국에 들어가는 것만 보지 말고 예. 인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 예.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를 자꾸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원전 시장이 하면은 미국과 우리나라와 프랑스 이렇게 낳고 봤을 때 전력 설비로 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을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미국 향에는 매출이 워낙에 크게 나와 있지만 아직 뭐 들어가는 수주가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막 향후 5개년을 가지고 이제 막 수주를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넘어서서 2분기, 3분기에도 또 계획적으로 수주 계획이 나올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신설하고 있는 사우디라든지 이제 뭐 인리라든지 이런 동남아 쪽에도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다 하겠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은 김웅태 매니저의 생각, 이야기 들어보셨고 좀 어떠세요? 전선, 변압기 이쪽에 대한 이번 상승 연속성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선 쪽보다는 저는 여전히 변압기가 살아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 이벤트가 또 다음 달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종목이 깨지지 않는 이상 저는 7월 달 지금 어닝 발표 때까지는 좀 살아있지 않을까. 한 종목? 네, 좀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예.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미국 쪽 자료인데요. 제가 또 변압기 쪽의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는 제가 좀 조용히 있지만 작년부터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했었고 그렇고. 이제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건데 결국 이제 미국 쪽인 건데요. 미국에서 노후화된 변압기가 많았었고 전선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송배전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고 네.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21년부터 작년까지보다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KPS가 더 많이 증가되는 상태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내한테 좀 좋은 점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이제 미국 내에서 변압기 생산자 가격 지수인데요. PPI입니다. 지금 변압기의 생산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이 고환율 자체도 굉장히 좀 큰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원재료가 구리라는 거, 구리가 들어가고 알루미늄도 들어가는데 이게 좀 가격 자체가 원자재가 올라간 거를 얼만큼 전이를 했겠느냐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미국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다가 전력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하겠다라고 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변압기 이외에도 전선 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다음 달까지는 좀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LS 일렉트릭이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차트 잠깐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가장 늦게 발동을 해서 올라간 종목인데 지금 거의 한 5개월째 4개월째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다음 달에 아마 지금제 정도가 이어지고 다음 달까지 넘어가게 되면 8월
8월 달에 MSCI라는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바로 증가가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아마 MSCI를 노리는 수급들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고 변환기 쪽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을 보려 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7월 말까지는 아마 실적 발표에 대한 프리뷰 리뷰가 먼저 나왔으면서 뭐 쇼크 전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더 다음 달까지는 변환기 쪽도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려가라고 한다면 네. 제가 또 변환기 쪽에 가장 큰 기업이랑 좀 소통을 해봤는데 지금 수주가 상반기에 몰려 있고 하반기엔 조금 슬로우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왜 전화 온 곳은 다 상반기만 몰려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예. 희한하게 상반기에 몰려 있고 하반기 네. 조금 슬로우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닝 발표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집계해봐야 알겠지만 약간 뉘앙스가 정확하게 네. 모르는 저 제가 모르지만 뉘앙스가 야 이거 1분기보다 2분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안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뉘앙스는 풍겨서 예. 그래서 변환기 쪽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보기보다 네. 저는 실적 발표 직전에는 한 번은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저도 이 부분을 오늘 방송을 준비하는 와중에 좀 봤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이쪽 우리가 변압기, 전기 이쪽 네. 관련해서 최고의 대장주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이요? 네. 제가 생각한 답변이 아닌데 일렉트릭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전선이 왠지- 대장이 아닐 것 같은데. 일렉트릭 실적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갖고. 네, 맞아요. 일렉트릭이 대장이긴 하죠. 근데 일렉트릭이 아마 지금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세게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더 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는데 이미 기존의 지난 직전 4분기가 워낙에 안 좋았는데 거기서 1분기가 뻥튀기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 기대감으로서 2분기가 더 좋을 거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일단은 뻥튀기 상태에서 유지만 시켜줘도 기업은 대성공한 거죠. 이미 그 정도에서 내가 1억 벌고 있는 거를 지금 1,000억 번 거를 1년 동안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또 굉장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따진 그런 논리로 치고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은 1년 내내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가 1000%가 넘게 올랐거든요. 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네. 그렇게 비교한다면 네. 저도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도 에코프로비엠 나온 김에 비교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최근에 구리 가격이 네. 조금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투심이 약해질 수 있겠는데 특히 전선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욕해도 될까요? 저한테요? 전형적인 개미들에 대한 이제 그 생각들. 저는 개미를 대표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구리 가격이 반토막 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오는 분기이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량은 계속적으로 증장할 건데 지금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권선의 접전 라인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려면 더 빠질 거면 더 빠졌어야 되는데 구리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철강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조정 상태에서 멈춰서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간다라고 하고 또 이제 변압기 수요라든지 전선 케이블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구리에 대한 수요량도 더 증가될 건데 물론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네.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할 게 아니라 지난 2차 전지에서도 니팀도 1차적으로 한번 전반기에 올라왔다가 이제 중간에 시험 타는 가격 조정이 한번 세게 나왔다가 그러고 2차적으로 한번 신고가를 넘어갔거든요. 마찬가지로 구리 가격들도 지금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어느 정도 한정된 거를 지금은 다 이제 생산하고 있고 그 공급을 맞춰주고 있는데 그 공급량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생산량을 맞추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리 가격 다시 한번 상승할 건데 그게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 내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본다라고 하면 이제 전선 케이블도 당연히 더 상승할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리는 일단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바로 구리 얘기를 해서 아까 현대 일렉트릭 이야기를 마저 못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200억 원대 후반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걸 맥스로 봐야 됩니까? 현재는 그 눈높이를? 아니요. 그도 아니에요. 네, 더는 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물론 네. 이제 제가 저도 뭐 그 기업을 그렇죠. 네, 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일단,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막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평소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사 나오는 걸 보면은 와 계속해서 돈을 잘 버나 보다 수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구나 하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우상향을 이렇게 쭉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쵸. 근데 영업이익을 봤더니 이제 지난 4분기에 점프업을 한번 하고
400억 정도가 점프업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드린 말씀이죠. 유지가 되고 있다가 여기서 한 단계 점프되면은 못 잡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네. 잡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실적이라는 거는 수주 계획이 많이 따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계약 일단은 조건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뭐 수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만 1차적으로 지난 1분기에 가져왔던 수주만 그거를 소화만 시키는 것도 지금 벅차요. 벅차기 때문에 더 가져올 수는 없는 능력이라서 물론 실적이 더 향상되면 좋겠지만 이것만 유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천억과 뭐 800억 이하로만 떨어지지만 않는다라면은 뭐 이 정도 유지 상태에서는 괜찮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거센 질문 공세를 했는데 김우태 매니저님 다 잘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 전선주들 그리고 변압기 쪽이 다시 한번 잘 간다라는 가정 하에 조금 더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이 상승 랠리 보면은 변압기 올라가고요, 전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고갈 때문에 신재생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원전 올라갔고요. 후발주자는 이제 SOFC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 그림 다시 한번 그려도 됩니까? 저는 된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안 올라간 게 네. ESS가 안 갔거든요, 다시 이제. 아, 그러네요. 네, 예. ESS도 다시 가야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ESS로 볼 수 있는 거는 서진 시스템이 있고 가정용이랑 뭐 본다면 다른 것도 있지만은 산업용 봤을 때 서진 시스템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뭐 지금 뭔가 전선과 변압기 쪽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ESS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거라서 네,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ESS? 어느 쪽 기업 뭐가 있죠? 이거 서진 시스템이 서진 있는데, 시스템. 근데 고객사가 미국에 있는 거라서 아마 좀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김우태 매니저님,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전선주 그 변압기주가 올라갈 때는 전제 조건을 반도체로 봐야 됩니까? 그쵸. 아니면 그냥 따로 봐야 됩니까? 봐야죠. 아, 그럼 반도체가 잘 가요. 결국 여기도 잘 가는 거예요. 네, 그럼요. 반도체를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봐야 되는데 전력 반도체. 제가 시장에서 편입했던 코스텍6. 네, 코스텍6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 코스텍6 전력 반도체들도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전력량을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는 전력 반대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런 종목들 저전력 반도체, SiC 이런 것들도 보면은 좋을 것 같고 뭐 한 종목은 더 있지만 그 종목은 차후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무료 방송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네, 그건 이제 무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방 말고 여기서 바로 토픽 종목 압축해야 돼요. 토픽 종목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종목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서진?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왜냐하면 이제 변압기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증설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네. 증설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량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 거고 네. 거기다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MSCI 편이 앞두고서 종목이 밀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더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충분히 또 신고가도 한번 찍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서 탑픽은 LS 일렉트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우태 매니저님 무방 말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예. 내일 사실 거죠? 아, 이거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드 위즈. 그리드 위즈. 네, 신규 상장주. 알겠습니다. 그걸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드 위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열어주시죠. 자, 이제 아마존도 주목하는 K-뷰티 시장이 왔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화장품 잘 올라갔던 거 모두 이해가 되고요. 와, 이제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화장품주들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바로 본론을 이야기해보자면은 아마존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화장품주에서 가장 대장으로 꼽혔던 실리콘2는 오늘 6.13%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종가는 3.62%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아마존이 실리콘2의 점유율을 뺏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또 영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께 바로 OX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아마존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마존의 등장, 실리콘2에게 악재가 됩니까? 악재가 되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악재 아니다 라고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재가 됩니까? 하나, 둘, 셋. 악재가 아니군요. 근데 이것도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가람 매니저님, 네. 실리콘2가 갖고 있는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확보해놓은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충성 고객들이 좀 꽤 많을 거고 아마 그리고 또 지금 협업을 좀 꽤 더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리콘트는 사실 그래 이번에 또 차입금도 증가를 했어요. 그걸 봤을 때는 실리콘트는 지금 사업상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이슈 때문에 약간 밀린다라고 한다면 실리콘트는 또다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발리지 야, 않을까라고 그래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좀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다. 뭐 고객을 안 뺏긴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의 네임밸류가 워낙 세다 보니까 김용태 매니저님 네. 단기간에 주가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단기간에 대한 주가 영향은 아마존 때문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기간적으로 나올 수 있다.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예. 건데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얘기를 했지만 아마존이 실리콘트를 대적할 만한 이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업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예. 캐파를 본다면 하겠지만 실리콘트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객사들을 쉽게 빼올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올리브영에 대한 이제 화장품이 시장을 엄청나게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4월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4월인가 3월달에 LG 생활건강도 같은 플랫폼으로서 시장에 내놓는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부각이 됐었는데 네. 그때 그러면 올리브영에 대한 기업 매출이 타격을 받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외국인들이 더 오히려 올리브영 쪽으로 더 쏟아지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도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큰 대기업 회사이지만은 그렇게 비교했을 때 LG 생활건강도 엄청나게 큰 규모에 대한 대형 회사가 이 같은 유통업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통업체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악영향이 올리브영의 매출액은 전혀 무관하게 찍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올리브영에 대한 기존 고객사, 그러니까 해외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기존 고객사들이 아직까지 인식에 박혀 있는 기업만 찾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실리콘툴도 지금에서 이제 매출액이 부각된다는 거는 그만큼 세계적으로서 이제 기업에 대한 인정받고 있고 주 고객사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물론 아마존에 대한 인기도 있겠지만 아마존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은 더 싸게 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실리콘트에 대한 크게 영향력은 없을 거다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김용태 매니저님 지금 실리콘2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온 거겠네요? 왜요? 이거를 저가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럴 때 네. 잡아야 돼요. 이런 종목들 요새.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테크윙 손 안 네. 나간 것처럼 실리콘2도 테크인 마찬가지예요. 손 안 나가는 것처럼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는 이거 지금 자칫해서 들어갔다가는 전력 설비처럼 또 한 달 반 동안 또 고생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정받고 2분기 이제 후반기가 시작될 때 네. 그때 담아도 됩니다. 이걸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생각? 실리콘트요? 네, 오늘 두 분 다 좀 의견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왠지 좀 같이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자신 있으면 해봐야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해본다면 네. 없는 분이 해본다면 비중은 사실 치는 거 자체 좀 어렵잖아요. 위치가 너무 높게 있으니까 비중은 못 실을 것 같고 한 비중은 작게는 해보지 않을까. 1%? 이게 너무 작고요. 그거는 너무 네. 작으니까 비중은 작게는 하는데 약간 그렇게 했을 때는 손절래 좀 철저하게 지키시면 하면 네. 지금 20선은 안 깼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리콘2하고 클리오가 되게 제일 잘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리콘2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실리콘2와 클리오는 오늘 좀 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요즘 최근에 코스맥스랑 코스메카 코리아가 좀 올라가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기류가 좀 바뀌는 건가요, 이가람 매니저님? 미국이랑 중국이 좀 나뉠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중국 쪽은 아직 어렵다라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련해서 좋게 올라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중국이 아닌 미국 쪽에 대해서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드레 이런 쪽 결국 지금 결국은 다 미국 창 쪽은 더 좋아지고 있다가 되는 거라서 중국과 미국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중국 쪽을 보기보다 중국 매출이 없는 아예 그냥 미국 쪽으로 몰려져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바로 압축을 해보고 어느 방향성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우태 매니저님. 네. 저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좀 차라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미용 의료기기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동안에 생각이 안 듭니다. 갔던 종목들이 많은데 특히나 하이로닉
예. 하이로닉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이로닉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번에 북미, 남미, 일본 그리고 동남아 이런 아시아 지역까지도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에 대한 지금 가지고 있던 홈세라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 이게 어떻게 보면 렌탈 서비스인데 네. 그 렌탈 서비스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량으로 비교했을 때 해외 매출 꼭 중국향 매출뿐만 아니라 이런 북미 쪽에 대한 미국향에 대한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이로닉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도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로닉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어디로 압축해 보면 좋을까요? 전 두 가지인데요. 저도 약간 피부 미용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API라는 종목인데 저는 수출 데이터에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 거 자료 잠깐 딱 보게 되면요. APR이 지금 수출량 자체가 5월달에 급감했다가 5월달 이후에 6월달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 동안의 수출량 자체가 저번 달 거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이 가장 최대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아마 APR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또 TNL이라고 해서 미국 TNL. 아마존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아마존 쪽의 OEM인 건데 이 마이트 패치라고 해서 저희가 여드름난데 붙이는 패치인데요. 네. 이거를 지금 TNL 하고 있는데 미국 쪽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해외 쪽 국가가 더 넓어진 상태라서 요것 또한 지금 해외 나가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월 1일 날이 6월달 전체 데이터 발표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TNL과 APR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탑피오는 APR과 TNL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에서 이가람 매니저의 선택은 APR과 TNL이었고요. 김웅태 매니저는 오히려 좀 의료기기 쪽으로 가보면 더 좋을 것 같다. 하이로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 가지 특이점 모두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특이점 마무리하고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1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와, 누구로 바뀌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특포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